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취임 소감과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면서 각 경제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였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함께 김상조 정책실장 발언의 취지와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김상조 실장, 이제 앞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잘 맞춰야 될 텐데 우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에 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께 필요한 일자리와 소득에 집중하는 데 당연히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환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해 가면서도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초기에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데 당장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 때문에 저승사자가 돌아왔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밝혔습니까? 네, 김 실장은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또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와 또 노동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재벌 기업과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당사자가 원한다면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정책실장의 업무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식으로 할 것이라며 이것이 기업의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친기업 행보를 예고한 모습으로 역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궁합이 얼마나 잘 맞을까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김 실장은 이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부총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또 홍남기 유은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 장관들이 일을 추진해야 하고 또 정책실장의 일은 각 부처의 일들이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일이라면서 이 내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의 소통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김 실장은 언제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뵐 생각이며 불러만 주면 언제든 찾아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부처 장관들이 내용 초안을 검토해왔고 홍남기 부총리가 설정한 시간표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앞으로 더 나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정 확대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데 이 국회 예산처가 이 추경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면서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선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6조 7천억 원 추경 예산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3조 6천억 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서 향후 경기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보고서에서는 또 이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이 돼서 집행률이 떨어지게 되면 추경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추경의 평균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88.8%였고 특히 지난해에는 집행률이 79%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과 또 실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